음식을 좋아하는 저희 집에서는 사랑받는 반찬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그 중에 2개, 저희 아이도 사랑하고 저도 한번 먹으면 다른 반찬 없이도 한 번에 밥을 2~3공기까지 먹게 만드는 우리나라 인기 반찬 중에 하나인 김, 그리고 제 아내가 만들어주면 냄비채로 뚝딱하게 만드는 미역국까지. 이 김과 미역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중금속을 해독해주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고 따라서 머리도 맑게 해준다고까지 알려져 있으면서 맛도 있어서 한국인에게 정말 사랑받는 대중적인 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중금속을 해독해주는 이 김과 미역이 사실은 중금속 노출과 중독의 범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 중금속 수치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아니, 중금속을 해독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금속 덩어리라고? 그럼 평소에 알고 있던 게 엉터리라는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중금속을 해독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깨끗한 김과 미역을 섭취했을 경우이고 오염된 바다에서 중금속에 노출된 김과 미역은 오히려 이 중금속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전에 어떤 다른 영상에서 한 의사분이 나오셔서 2년 이상 매일 도시락김을 먹은 어린아이가 ASD 진단을 받고 언어 발달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김과 미역을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과 미역은 과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지, 그리고 중금속 중독과 배출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과 미역이 중금속에 오염이 된 원인은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해서 바다 오염이 심각해진 부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해조류는 먼 바다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 오염에 더 잘 노출될 수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금속 수치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자면 김과 미역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아니, 방금 전까지 위험하다고 해놓고 먹어도 된다고? 라고 하실 텐데요. 이 김과 미역이 갖고 있는 중금속 수치가 우리가 1~2주에 한 번 정도 먹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간 매일 도시락김을 먹은 경우에 중금속이 체내에 쌓여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에게서도 마찬가지 증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일 혹은 너무 자주 드실 경우에는 몸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기농 채소나 육류처럼 김이나 미역도 그런 제품이 있느냐? 꼭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론적으로 김과 미역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맛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 딱히 먹을 만한 반찬이 없을 때 먹는 정도로 가끔씩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분들은 바로 수유부인 산모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로 인해서 출산 이후 그리고 수유기에 미역국을 자주 먹게 될 텐데요. 정말 깨끗한 미역으로 끓인 미역국이라면 몸에 좋겠지만 이걸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유부이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다른 영양식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죠. 수유부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하네요. 다음 내용으로 중금속에 노출되고 중독되었을 때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탈모, 기억력 저하 등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가장 큰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무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중금속이 쌓여있는 것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체내에 중금속이 노출되어 있다면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배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는 단순히 가죽으로에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몸 내부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피부병이 발하거나 피부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독소를 체외로 내보내면서 피부에 생기는 증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땀샘에서 땀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반신욕,
족욕 등으로 땀을 충분히 흘려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대소변으로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대변으로 배출도 가능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섭취도 도움이 되므로 몸에 나쁜 식용유나 카놀라유 같은 그런 기름들은 당장 집에서 버리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음식을 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소변으로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찬물은 체온을 떨어뜨려서 해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찬물은 피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중금속이 체내에 계속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기도 쉬운데요. 몸의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영양제라고 알려진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김과 미역 그리고 중금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간단하고 손쉽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과 미역이 바다 오염으로 인해 중금속 노출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예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